서동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염장선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천히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염장선의 냉철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동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염장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 위압감이 느껴졌다. 무슨 용건인가? 서동주, 염장선이 천천히 돌아서며 물었다. 서동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조원의 비자금, 여은남과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목숨.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 서동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염장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래? 뭔가? 서동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염장선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쩍였다. 뭐라고? 염장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동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신다면 전부 되돌려 놓겠습니다. 염장선은 천천히 서동주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서동주의 귓가에 울렸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염장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동주는 고개를 들어 염장선을 바라보았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염장선은 잠시 서동주를 노려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좋아. 3일을 주지. 3일 안에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놓아. 그렇지 않으면? 서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장선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이제 가봐. 그리고 명심해.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서동주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하지? 3일. 너무 짧아.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자 여은남이었다. 서동주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동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주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던데. 여은남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동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여은남이 이제 여미철의 아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아, 그냥 작은 오해였어. 걱정하지 마. 서동주가 대답했다. 여은남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정말? 여미철 오빠가 말하길. 서동주는 여은남의 말을 끊었다. 미안해, 은남아. 지금은 통화하기 좀 어려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서동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여은남에 대한 감정, 여미철과의 대립, 그리고 눈앞의 위기.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서동주는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빼돌린 비자금을 원상복구해야 할까? 원상복구하면 나를 살려줄까? 원상복구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뭐지? 결론은 원상복구해도 염장선은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염장선의 비리를 폭로하고 염장선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진다. 서동주는 은밀히 남상철 의원을 만나서 염장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남상철은 이미 염장선 쪽 사람이었고 결국 염장선이 서동주의 비밀을 알게 된다. 염장선은 바로 사람을 보내서 서동주를 잡아와서 고문을 통해서 비자금을 확보하려 한다. 염장선이 보는 사람들은 서동주의 집, 지인들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서동주.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서동주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염장선의 부하들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젠장, 이럴 시간이 없는데. 서동주는 달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거리를 질주하는 서동주. 그의 뒤를 쫓는 염장선의 부하들. 숨가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서동주는 본능적으로 바다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저걸 타고 도망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으악. 날카로운 통증이 서동주의 어깨를 관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다. 차가운 물이 그를 감쌌다. 서동주는 필사적으로 수영을 하려 했지만 부상과 피로로 인해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이게 끝인가? 그때 누군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서동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구원자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배원배였다. 그는 문어를 잡으러 수영을 하다 우연히 서동주를 발견한 것이었다. 배원배는 필사적으로 서동주를 해안으로 끌어당겼다. 둘은 간신히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배원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동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야가 흐릿했다. 여기가 어디죠? 배원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변이에요. 제가 당신을 물에서 건졌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서동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누구죠? 배원배의 얼굴에 걱정이 깃들었다. 이런 기억상실증인가 봐요.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동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았다. 2조 원의 비자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배원배는 조심스럽게 서동주를 부축해 일으켰다. 제 이름은 배원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동주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사람에게 신뢰가 갔다. 며칠 후 배원배는 서동주를 데리고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 선생님, 이분이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배원배가 의사에게 설명했다. 의사는 서동주를 자세히 살폈다.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으로 보입니다. 외상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네요. 기억은 돌아올까요? 배원배가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서동주는 멍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익숙한 환경에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의사가 조언했다. 배원배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서동주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몰랐다. 제가 당분간 이분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원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동주는 놀란 표정으로 배원배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배원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서동주는 배원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배원배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서서 서동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으세요? 배원배가 물었다. 서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클릭을 부탁드립니다.